안녕 여러분, 이응이에요. 이응. 이응.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법한 쌍수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2013년도 말 12월 20일 그때 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매몰로 수술을 했었고, 지금 대학교 끝나니까 갑자기 이쪽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쌍수하기 전후로 많이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이렇게 싸그리 모아서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멘붕이 왔던 건 병원 고르는 거였어요. 글 찾아봐도 광고 같고 제대로 된 후기도 찾기가 어렵고 커뮤니티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찾아봤는데 몇 군데 후보를 먼저 뽑고 거기에다 문의를 해서 재수술 비용을 문의해보고 좀 합리적이다 싶은 곳으로 또 추리고 그 안에서 또 고르시면 되는데, 그런 거 다 찾아본 후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는 그 병원을 이제 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어서 결국 저는 지인 추천, 저희 친구가 한 병원에 갔습니다. 무조건 지인 추천이라고 해서 가는 거는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일단 가서 예약을 잡아놓고 상담을 하는데, 일단 매몰로 하면 다시 풀릴 것 같다고 하셔서 부분 절개로 하기로 했고, 또 제가 안검하수가 있어서 이쪽 가고 뜨는 눈에 힘이 다르대요. 눈매 교정도 들어가야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다 절개하는 게 아니고 요만큼 절개해서 안에 있는 뭔가를 빼내는, 지방 같은 걸 빼내는 그런 수술이고, 여기 절개창 외에는 매몰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몰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안검하수 있는 분들, 이마로 눈을 뜨시는 분들, 안쪽에서 근육을 묶어서 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초기에 눈 안에 이쪽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수술 예약까지 잡고 수술 당일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 다 빼고 가시고 화장도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전 생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마취를 하는데, 저는 수면 마취 또 부분 마취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갔는데, 수면 마취는 침 꼴딱 삼키니까 갑자기 마취 기운이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이렇게 스르륵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스르륵 하고 나서 갑자기 노란 세계로 들어가고 도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를 계속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방이 빙글빙글 돌고 깨요. 그 다음에 부분 마취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눈매 교정을 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떴다 감았다 계속 하면서 이거를 조절해 나가는 거거든요. 떴다 감았다 할 때마다 뭘 이렇게 자르시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수술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회복실로 가셔서 얼음 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찜질을 하고 마취 기운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처방전 들고 약국 가서 연고랑 약 받아오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단지 쌍꺼풀 수술이라고 해서 되게 가볍게 보실 수 있는데, 하고 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쪽 눈은 거의 안 보였고 이쪽 눈도 한 70% 정도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긴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 눈이 안 보이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를 꼭 동반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기는 놀이 됐어. 그렇게 집에 오면 이제 관리를 시작하게 되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아마 멍이랑 붓기일 거예요. 그중에 붓기가 가장 신경 쓰이실 텐데, 그런 거 말고도 하고 나면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몰보다 이렇게 절개하신 분들은 이 상처 관리가 중요한데 근데 딱히 하는 건 없고 연고만 여기가 마르지 않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씻는 거. 여기에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찝찝해요. 그래서 찝찝함을 덜기 위해서는 상수 전에 전날이나 뭐 가까우신 분들은 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실밥 풀고 그 다음날부터 씻을 수 있습니다. 잘 때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뭐 붓기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많이 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잤는데 베개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베고 잤습니다. 가장 중요한 멍이랑 붓기는 일단 찜질로 먼저 관리를 하는데 당일부터 실밥 뽑기 전날까지 그때까지는 냉찜질을 해주면 되고요. 성형외과에서 이런 찜질팩을 주세요. 거의 대부분 주실 건데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즈나 뭐 손수건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서 찜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차가울 때 하면 동상 걸릴 수 있으니까 실온에 잠시 약간 냉기를 빼준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찜질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요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서 데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한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30초에서 40초 정도 돌리면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천 같은 거 올려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냉찜질은 붓기를 좀 더 안 붓게 해주는 역할이고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돌게 해서 여기 멍 같은 거 빼주고 붓기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식이요법인데 붓기가 안 생기게 하려고 붓기를 빨리 빼려고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게 호박즙이죠. 이뇨작용을 도와서 붓기를 잘 빼주기 때문에 호박즙을 먹는 건데 저는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호박즙을 사진 않았고 대신에 제가 한 거는 밥 먹을 때 좀 염분이 적은 반찬 위주로 먹은 거 그리고 물 많이 마신 거 몸에 나트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붓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했을 때도 짠 거 먹으면 눈이 부어요. 김치, 찌개 이런 거 일절 안 먹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은 뭐냐면 나트륨 먹은 거를 희석해서 배출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데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과일칩 같은 거 우려서 먹으면 향기도 더 좋고 색깔도 더 예쁘니까 먹기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뇨작용에 도움이 또 된다고 하니까 굳이 맹물을 어렵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두 개씩 띄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2주차 때 화장을 할 수 있고 또 한 달 지나야 렌즈를 낄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해 주셨지만 저는 참을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8일차에 화장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붓기 때문에 해도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지우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신경 쓰이고 그래서 10일차에 해봤어요. 진짜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0일차에 해봤는데 그때보다 좀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또 13일차에 했어요. 다이아 10년에 간 건데 그때 하니까 또 그때보다 더 빠졌어. 11차보다 더 빠져서 예뻐졌어. 렌즈 같은 경우에도 끼면 안 되는데 특히 눈매 교정 하신 분들 하시면 아시겠지만 눈 안에 이물감이 심해서 렌즈를 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이물감이 없어진 다음에 그때 끼셔야 되고 클렌징 할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자극 없이 지워지는 저는 오일 종류로 많이 사용했고 그렇게 해도 여기 쌍꺼풀 라인에 화장품이 남아있어가지고 연고를 묻혀서 한 번 더 닦아줬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화장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쌍수 이번에 하면서 새로 알게 된 것들, 느낀 점들 종합해서 알려드렸는데 쌍수 하실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확한 거는 병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붓기 빠지는 과정이 보고 싶으시다면 끄지 마세요. 형짜리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나가주세요.